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두려움을 느끼셨을 거예요. 밤에 아이가 잠을 자는데 숨소리가 이상해요. 쌕쌕거리면서 숨쉬기 힘들어하고 가슴이 푹푹 들어가면서 숨을 쉬어요. 이마를 만져보니 뜨겁고 기침도 심하게 해요. 감기가 심해진 건가? 아니면 폐렴?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하나? 겨울만 되면 부모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 바로 폐렴이에요. 폐렴은 우리나라 5세 미만 어린이 사망 원인 상위권에 드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고 감기로 시작해서 폐렴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 놓치기 쉬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영유아 폐렴,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철 영유아 폐렴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 친구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친구 아들이 생후 15개월 때였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콧물 나고 기침하고 열도 좀 있고 친구는 그냥 감기겠지 하면서 소아과에서 감기약을 받아왔어요. 약을 먹였는데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열이 계속 38도 넘게 나고 기침도 점점 심해지고, 그런데 가장 이상했던 건 숨쉬는 게 힘들어 보였다는 거예요. 친구가 아이를 안았을 때 가슴이 빠르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대요. 그리고 숨 쉴 때마다 가슴이 푹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밤에는 숨쉬기 힘들어서 자다 깨고 친구가 걱정되어서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들어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대요. 폐렴 같은데요. 엑스레이 찍어볼게요. 결과는 폐렴이었어요. 폐 아래쪽에 염증이 생겨서 하얗게 보였대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입원해야 합니다. 항생제 링거를 맞아야 해요. 친구 아들은 5일간 입원했어요. 처음에는 산소 마스크도 썼대요. 숨쉬기 힘들어서요. 항생제 링거를 맞고 가래를 뽑는 치료도 받고 친구 부부는 병실을 지키면서 정말 불안했대요.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서 일주일 만에 회복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공포를 잊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챘으면 하면서요. 폐렴이 뭐냐면요. 폐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에요. 폐는 우리가 숨 쉴 때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중요한 장기예요. 이 폐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염증이 생기면 폐렴이 되는 거죠. 폐렴이 생기면 폐의 공기주머니에 물이나 고름이 차요. 그러면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마이코플라스마 등등. 영유아에게 가장 흔한 원인은 폐렴구균이라는 세균이에요. 그 다음이 RSV라는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스마 등이에요.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날씨가 춥고 건조하면 우리 기도의 방어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실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이 쉽게 퍼져요. 영유아는 특히 위험해요. 면역력이 약하고 기관지가 좁고 폐가 작거든요. 그래서 감기가 쉽게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럼 폐렴의 증상은 뭘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초기에 알아차려야 하거든요. 첫 번째, 발열. 38도 이상의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돼요.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떨어졌다가 금방 다시 올라가요. 두 번째, 기침. 처음에는 마른 기침이다가 점점 가래가 끓는 기침으로 변해요. 기침할 때 아파서 보채기도 해요. 세 번째, 호흡곤란. 이게 가장 중요한 신호예요. 숨을 쉴 때 가슴이 푹 들어가요. 갈비뼈 사이나 목 부분이 쏙쏙 들어가는 게 보여요. 이걸 함몰호흡이라고 해요. 네 번째, 빠른 호흡. 정상적으로 2개월 미만 아기는 분당 60회, 이에 2개월에서 12개월은 50회, 1세에서 5세는 10회 정도 숨을 쉬어요. 그런데 폐렴이 있으면 이것보다 훨씬 빠르게 숨을 쉬어요. 다섯 번째, 쌕쌕거리는 숨소리. 숨 쉴 때 쌕쌕, 씩씩하는 소리가 나요.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요. 여섯 번째, 처짐과 보챔. 아이가 힘없고 처져 있어요. 잘 놀지 않고 자꾸 안기려고 하고 또는 계속 보채고 울어요. 잠도 잘 못 자고요. 일곱 번째, 식욕부진. 젖이나 분유,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숨쉬기 힘드니까 먹기도 힘든 거예요. 여덟 번째, 청색증. 심한 경우 입술이나 손톱이 파랗게 변해요.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이러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해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폐렴을 의심해야 해요. 특히 감기를 앓고 있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면 꼭 병원에 가세요. 폐렴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폐 소리를 들어봐요. 폐렴이 있으면 숨소리가 달라요. 거친 소리가 나거나 물 끓는 소리 같은 게 들려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건 가슴 엑스레이예요.
폐렴이 있으면 엑스레이에서 하얗게 보여요. 정상 폐는 까맣게 나와야 하는데 염증이 있는 부분은 하얗게 나타나거든요. 혈액 검사도 해요. 백혈구 수치를 보고 염증 수치를 확인해요.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성인지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져요. 세균성 폐렴이면 항생제를 써요. 폐렴구균이나 다른 세균을 죽이는 거죠. 경증이면 먹는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집에서 치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등도 이상이면 입원해서 링거로 항생제를 맞아야 해요. 바이러스성 폐렴이면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요. 증상을 완화하면서 자연적으로 회복되길 기다려야 해요. 열을 낮추고 수분을 보충하고 숨쉬기 편하게 해주고 호흡이 힘들면 산소를 공급해요. 산소 마스크나 코로 산소를 넣어줘요. 가래가 많으면 가래를 뽑는 치료도 해요. 심한 경우는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생후 6개월 미만 아기나 심장병이나 폐질환이 있는 아이는 더 위험해요. 치료 기간은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예요. 입원은 5일에서 7일 정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완전히 회복되려면 몇 주가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백신 접종. 이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에요. 폐렴구균 백신은 필수예요. 프리베나 13 심플로릭스 같은 백신이 있어요. 생후 2개월부터 시작해서 4회 접종해요. 2개월, 4개월, 6개월, 1, 2에 12개월에서 15개월에 맞추면 돼요. 이 백신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라서 무료예요. 폐렴구균 백신을 맞으면 폐렴구균으로 인한 폐렴을 70에서 80%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증 폐렴이나 뇌수막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고요. 독감 백신도 중요해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폐렴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생후 6개월부터 맞힐 수 있어요. 매년 가을에 꼭 맞히세요. 그리고 해일 백신, 100일의 백신도 폐렴 예방에 도움이 돼요. 이것들도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니까 스케줄대로 꼭 맞히세요. 두 번째, 모유 수유. 가능하면 최소 6개월, 권장은 2년까지 모유 수유를 하세요. 모유에는 면역 물질이 들어있어서 아기의 면역력을 높여줘요. 모유 수유하는 아기가 폐렴에 덜 걸려요. 세 번째, 손 씻기.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으세요. 집에 들어오면 손 씻고, 아기 만지기 전에 손 씻고,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으세요. 네 번째, 환기. 실내 공기가 답답하면 바이러스가 잘 퍼져요. 하루 3번, 10분씩 환기하세요. 춥더라도 꼭 해야 해요. 다섯 번째, 적정 온도와 유지.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해요. 너무 덥거나 건조하면 기도가 약해져요. 가습기를 사용하되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여섯 번째, 간접 흡연 금지. 담배 연기는 아기의 기도를 자극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집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밖에서 피우고 들어와도 옷에 연기 냄새가 묻어 있으니 옷을 갈아입으세요. 일곱 번째, 사람 많은 곳 피하기. 특히 겨울철 폐렴 유행 시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놀이시설 같은 곳을 피하세요. 불가피하면 아기띠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 접촉을 최소화하세요. 여덟 번째, 아픈 사람 격리. 가족 중에 감기 걸린 사람이 있으면 아기와 떨어뜨리세요. 마스크를 쓰고 아기 돌보는 건 건강한 사람이 하세요. 아홉 번째, 영양관리. 이유식이나 유아실을 잘 먹여서 영양 상태를 좋게 유지하세요. 비타민 D가 특히 중요해요.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겨울에는 부족하기 쉬우니 보충제를 먹이는 것도 고려하세요. 열 번째, 규칙적인 생활. 충분히 재우고 낮잠도 재우고 피곤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감기에 걸렸을 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감기가 폐렴으로 진행되는 걸 막아야 하거든요. 감기 걸렸을 때 주의할 점은요. 첫째, 물을 자주 먹이세요. 수분이 충분하면 가래가 묽어져서 배출이 잘 돼요. 둘째, 가래를 잘 나오게 해주세요. 등을 도닥도닥 두드려주거나 베개를 높여서 머리를 좀 높게 재우세요. 셋째, 코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 쉬게 되고 그러면 목이 건조해져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요. 뼘수로 코를 씻어주세요. 넷째, 절대 임의로 항생제를 먹이지 마세요. 감기는 바이러스라서 항생제가 소용없어요. 필요 없는 항생제를 먹이면 내성만 생겨요. 다섯째, 증상을 잘 관찰하세요. 열이 3일 이상 가거나 기침이 심해지거나 숨쉬기 힘들어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해요. 숨쉬기 너무 힘들어해요. 가슴이 푹푹 들어감. 입술이나 손톱이 파래요. 계속 자려고만 하고 깨우기 힘들어요. 경련을 해요. 고열이 계속되고 해열제가 안 뜯어요. 젖이나 물을 전혀 안 먹어요. 이런 증상은 중증 폐렴의 신호예요. 시간을 지체하면 위험해요.
제 친구는 그 일 이후로 정말 조심하게 됐대요. 예방접종 스케줄 철저히 지키고 손 씻기 습관화하고 감기 걸리면 증상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게 됐다고 해요. 엄마 귀는 청진기라는 말처럼 평소 아이 숨소리를 잘 들어보면 이상한 걸 빨리 알아챌 수 있대요. 여러분, 폐렴은 무섭지만 예방할 수 있어요. 백신 맞히고 위생관리 잘하고 아이 상태 잘 관찰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백신은 정말 중요해요. 폐렴구균 백신, 독감 백신 꼭 맞히세요. 이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에요. 그리고 감기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감기가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3일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기침이 심해지거나 숨쉬기 힘들어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이번 겨울 우리 아이들 모두 폐렴 없이 건강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건강하세요.